그 연희에도 조조가 산동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자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했다라고 나옵니다. 아,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안 모셨네. 그 전에는 아버지가 고향에 그냥 있었죠. 물론 난리 때문에 어딘가에 피해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조조의 집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기 아버지가 환관에 양자로 들어갔었다 그랬죠. 예, 그 환관이 대단한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다른 어느 곳에 있었는데 조조가 아버지를 내가 모셔도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부를 때 그곳 태수한테 얘기를 해서 좀 모시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오다가 네. 죽습니다. 식구들이 몰살을 당해요. 세상에, 조조의 가족을 몰살시키다니. 그렇죠. 이야, 언놈이여 도대체. 이야, 그래서 누구냐면 정사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와야 될 곳이, 와야 될 행로가 서주라는 곳을 통과를 해야 돼요. 서주 태수 도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정사에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봉구전투 끝나고 원수를 쫓아버리고 난 뒤에요. 천자를 칭하는 어떤 놈이 있었어요. 궐선이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요거는 진수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겸이 이 궐선이라는 사람과 같이 이 나쁜 짓을 좀 하다가 나중에는 이 궐선도 죽이고 자기가 그 군사를 흡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천자를 칭했던 세력이니까 네. 반란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조조가 그것들을 쳐요. 쳐가지고 도겸이 큰 피해를 당합니다. 죽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조조의 아버지가 그것을 통과한다는 것을 알고 도겸이 먼저 가서 죽여버립니다. 조조가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난리가 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서주, 도겸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서주를 쳐들어가서 엄청난 사륙을 저지릅니다. 예, 수십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배주에 의하면 가축까지 죽이고 일반인들의 뭐 무덤까지 파헤쳤다, 뭐 이런 만행까지 저지른 걸로 나옵니다. 와, 완전히 그냥 진짜 뚜껑 날라갔구나. 그럼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죠. 그 심정은 이해가 가잖아요. 예. 어찌됐건 이 민간인을 건드린 것은 굉장한 잘못입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조조의 평판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아니 가뜩이나 그 구설수 오르기 좋아하고 남들이 나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즐기는 사람이. 그렇죠. 연희는 네. 조금 달라요. 연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연희는 기본적으로 유비를 살려주는 약간 그런 이야기 구성이에요. 정사에서는 도겸이 주도가 되어서 조조의 아버지를 죽여요. 네. 조조의 식구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네. 그런데 연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겸은 한없이 인자한 사람으로 나와요. 조조의 아버지가 이쪽으로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평소에 이 조조를 흠모해서 안전하게 호위를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네. 자기의 부하, 그래서 장계한테 이렇게 잘 모셔라 이렇게 된 거죠. 몇백 명 부하들 데리고 잘 하다가 우리가 왜 얘네들 호위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연희에. 네. 그다음에 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처량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서 또 비가 온다. 하룻밤 또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들어갔는데 조조의 식구들만 쭉 들어가고 나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발붙일 누울 자리가. 그렇죠. 네. 밖에서 비를 줄줄 맞고 이제 있는 거야. 짜증 지대로다. 그렇죠. 네. 요거는 소설마다 좀 달라요. 네, 그 상황은. 그것도. 예, 어찌됐건 장계가 부하들을 데리고 조조의 아버지 조승을 호위를 하다가 불평 불만이 있었던 건 똑같은데 그 상황들은 조금씩 달라요. 봤더니 수레가 100개가 넘는데 보니까 이거 상당한 부자인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사륙전을 벌이는 겁니다. 하룻밤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가버린 겁니다. 배송지 추에는 죽기는 죽는데 상황은 좀 달라요. 조승이 저쪽에서 군사가 오는 걸 보고 아들이 보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맞이하려고 봤더니
도겸의 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짐이고 나발이고 다 놔두고 막 도망가는데 담을 뚫고 조승의 첩부터 내보내는데 첩이 너무 뚱뚱해서 거의 껴가지고 못 가는 걸로 나와요. 아이 무슨 갑자기 또 코미디가 나와. 그렇죠. 왜? 네, 그래서 첩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정사와 연희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도겸에 관한 겁니다. 연희에는 도겸을 굉장히 성인 군자로 그려놨다고 했는데 네. 실제 정사에는 도겸은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조조의 식구들을 몰살을 시켰지만 네. 조조한테 죽진 않아요. 서주 와서 다 사륙하고 그럴 때 도망가나 보지 또. 예. 불쌍한 백성들하고 가축들만 죽었지. 막상 도겸은 죽이지 못해요. 조조가 그런데 왜 도겸을 죽이지 못했느냐? 네. 자, 이 서주 대학사를 제가 좀 자세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조가 이성을 잃고 그런 네. 행동을 막 했잖아요. 네. 본진을 좀 비워둔다거나. 그렇지. 약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서주 대학살로 인해서 영웅들이 많이 꼬입니다. 유비가 나타나고 여포가 나타나고 원술이 나타나고 이 이야기 속에서 막 꼬여요. 그래서 서주 대학살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백성들 도륙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전황이 좀 복잡해져요. 네. 도겸을 어떻게든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포가 조조가 자리를 비운 그 본거지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포는 또 왜 난데없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기억나십니까? 그 사도 왕윤하고 같이 네. 동탁을 죽였잖아요. 네. 동탁을 죽였는데 동탁의 부하들이 도망을 갔다가 왕윤한테 우리 항복할 테니 좀 봐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윤이 봐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밑에 정말 똑똑한 모사 하나가 아니다. 너네들 도망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모사가 바로 가후예요. 예.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도 왕윤은 자기 밑에 여포가 있기 때문에 쳐들어와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붙었는데 가후가 붙어 있는 그쪽 세력을 여포가 이기질 못했어요. 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왕윤은 죽고 네.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과 곽사에 의해서 천자가 그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이각과 곽사가 지배를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포는 도망을 가서 원술한테 갔다가 퇴짜 맞고 원소한테 갔다가 퇴짜 맞고 그렇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조조가 자리를 비운 거예요. 해서 일로 오게 된 겁니다. 유비는 또 왜 여기 등장을 하느냐. 정사에서는 자 유비가 등장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겸이 다른 세력한테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게 네. 바로 전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해가 유비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왔는데 그렇게 막상 와보니 유비가 도겸한테 붙어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전해를 떠나 도겸에게 의탁한다 라고 촉서 선주전에 나옵니다. 딱 봤더니 왜 그랬느냐. 도겸이 그때 질병을 앓고 시름시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헬렐레. 그렇죠. 그래서 도겸이 죽자 유비한테 그것을 권한을 넘겨. 그렇죠.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서주를. 그러니까 몇 번 이제 거절을 해. 그래도 빨리 쾌차하셔서 좀 빨리 일어나셔야죠. 그렇죠. 겉으로는 거절 좀 합니다. 거절하는 게 많이 나와요. 반드시 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거절의 미덕, 사양의 미덕 그것을 보여줘요. 항상. 조조도 천자한테 뭘 받을 때 그리고 조조의 아들 조비가 천자의 자리를 빼앗을 때 그때도 형식적으로 3번씩 거절을 해요. 항상 3번씩 거절을 해야 네. 자기 받기 싫은데 억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천명이다. 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우리 같으면 안 주지. 받으세요 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했는데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한번 더. 그래서 이제 유비가 서주를 접수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때부터 유비가 커지는 겁니다. 세력이. 예.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다고나 할까요? 독자적인 예, 그런 자리를 잡은 거죠. 예, 그런데 한편 조조는 그 도겸이 죽기 전에 자기가 막 치고 있는데 여포가 쳐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포하고 싸우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지켜야죠. 서주 대학살 중에 그치. 여포와의 전투가 계속 이루어져요. 여포하고 조조가 싸우고 있는 중에 이각과 곽사의 그 다툼도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원술과 또 여포의 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이 일어나고 막 복잡하게 막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순전히 서주 대학살로 인해서 사건이 3개 정도가 같이 막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조가 도겸을 공격하러 갈 때 이때가 바로 순욱과 정욱이라고 순욱, 자는 문약, 순문약. 참 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기의 본거지를 그 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욱과 정욱에게 맡기고 무장이 아니에요. 네. 모사들한테 맡기고 문신들한테 맡기고 도겸을 공격하러 가요. 시체가 산을 이루고 강이 그 흐르지 못했대요. 시체로 막혀가지고. 그 정도예요. 여포가 짠 나타나서 네. 나타나자마자 연주를 먹습니다. 그 속에서 그 진군과 몇 명이 조조를 싫어하니까 여포를 불러들인 겁니다. 조조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네. 그때 형식적으로 연주목해서 자리를 줘요. 그래서 연주를 차지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대단하게 휩쓴 건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그런데 조조의 여러 성을 제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조가 말하기를 여포가 하루아침에 한 주를 얻었구나 라고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포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딱 봐서 문신이 지키고 있으니까 네.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데 순욱과 정욱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도착할 때까지 어렵긴 하지만 잘 지켜냈던 겁니다. 조조가 오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둘이 싸움을 하는데 정사에는 조조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몇 번의 전투에 의해서 여포를 이깁니다. 여포가 유비에게 달아났다. 그런데 연희에는 조조가 엄청 고전을 해요. 그래서 여포랑 조조가 붙었는데 여포도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빨리 어떻게든 마련해야 돼. 그렇죠. 자리 잡아야죠. 계속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붙었어요. 뭐 쉽게 이길 것 같아서 붙었는데 여포한테 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조조가 여포를 좀 깔봤던 것 같아요. 연희상으로는. 나중에는 속아서 조조가 어느 정도까지 몰리냐면 화상도 당하고 불길에 나중에는 그 길을 잃고 막 헤매고 있는데 앞에 여포가 나타난 거야. 여포가 막 조조를 찾고 있는 거야. 막 근데 조조가 음해.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투구 같은 건 옛날에 날아가고 없고 그 엉뚱한 거 다른 거 하나 뒤집어 쓰고 있었겠죠. 그 화려한 투구를 쓰고 있었으면 뭐 애초부터 저쪽에서부터 티가 났지. 티가 났을 거니까 하나 푹 뒤집어 쓰고 옆으로 싹 지나가고 있는데 여포가 여포의 무기는 화극입니다. 극은 뭐죠? 칼 같은 거에 옆에 작은 칼이 하나 더 붙은 거. 여포가 가다가 옆에 한 놈 지나가니까 이 화극, 방천 화극을 들고 조조의 머리를 땅 때려요. 와, 등에서 식은땀 쫙 나는데. 그렇죠. 그 조조가 뜨아!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포가 그러죠. 야, 조조 못 봤어? 웃기다. 그러니까 조조가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목소리 좀 바뀌었겠죠? 그렇죠. 그러고는 살아나오는 장면도 있어요. 야, 이게 연희에서. 네. 정말 재밌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여포가 조조의 대군과 싸우는데 조조의 장군들이 나와요. 조조의 장군은 그때 이미 유건대장이라 그래서 6명의 우수한 대장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유건대장 한 명씩 나와서 여포가 6대1로 싸워요. 와, 타고났구나 진짜 싸움. 타고난 거죠. 그래서 또 여포가 무력 1위다 라는 증거로 또 쌈짱.
그렇죠. 싸움 짱. 짱이죠. 여포전에는 여포가 유비한테 갔을 때였습니다. 달아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유비한테로 간 거예요. 이때 유비는 원수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포가 유비의 본거지인 서주성, 실제로는 합의성인데 합의성을 공격을 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성을 거의 비워두다시피 했으니까. 그런데 연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유비가 출전을 하기 전에 이 성을 누구한테 맡길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장비가 참 똑똑하고 훌륭한 장군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관우는 데려가야 될 것 같고 장비한테 맡기는데 장비야 너 할 수 있니? 장비가 열받잖아.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아니 네가 술을 많이 마시니까 걱정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비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비한테 맡기고 가요. 그 장비가 연희 얘기입니다. 장비가 막 혼자 있는데 심심하니까 술이 땡기는 거지. 그래서 야, 얘들아 우리 딱 한 잔만 하자. 한 잔이 들어가면 장비가 좀 난폭해지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부하를 모욕하고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부하가 배반을 해서 성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함락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건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뭐냐? 이각과 곽사의 난입니다. 그 황제를 지금 틀어쥐고 있는 이각과 곽사가 서로 싸움을 하는 통에 수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 난을 삼보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난리가 나니까 그중에 그나마 약간 충성심이 있었던 부하들이 이 황제를 모시고 달아나요. 그 낙양으로 가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장안이었던 거죠. 네. 그 장안, 왜 동탁이 장안으로 옮겼으니까. 네. 조조가 낙양으로 돌아와 수도를 호위했다라고 나옵니다. 조조는 이때부터 황제를 낀 공식적인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오, 드디어. 예. 그리고 바로 낙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자기의 본거지에 가까운 허현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도라는 의미에서 허도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것을 이제 연의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황제가 그 조조한테 구원을 요청해요. 조조가 아니라 주위에 누가 있었어도 막 불러가지고 나 좀 호위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어찌됐건 조조는 찬스를 잘 잡은 거죠. 이때부터 조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각과 곽사의 친구였던 장제라는 그 동탁의 부하가 있었는데 장제가 죽고 조카가 그 세력을 이어받아서 조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장수라는 사람입니다. 장수가 권력을 잡고 있는 조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요게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뭐 쉽게 진압을 했습니다. 왜? 바로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조가 넉넉히 있는데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조조답지 않게 너무나 막 허를 심하게 찔려가지고 이때 많은 전사자를 냅니다. 조조가. 아들, 맏아들도 죽습니다. 오, 거기서? 예, 조앙이라는 맏아들이 죽습니다. 너무 일찍 이때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조카도 죽습니다. 안민, 조안민이라고 죽어버리고 요게 정사고 연희가 재밌습니다. 누가 죽느냐? 조조가 제일 아끼는 최고의 용장 전휘가 죽습니다. 전부 다 가후의 작전입니다. 가후가 그때는 장수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조조의 군이 모조리 주의를 풀고 마음을 놓고 이렇게 있었던 그때를 갑자기 쳐가지고 완전히 뭐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조를 조카, 맏아들 다 죽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조조가 이제 뻘거벗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전휘가 이제 뒤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 전휘도 너무 갑자기 일어나서
갑옷도 제대로 못 갖추고 막 싸운 거죠. 그래서 조조를 살리고 거의 뭐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슴도치처럼 죽는 거죠. 연희에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조조가 얘기를 합니다. 정사에 내가 왜 졌는지 알았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경계와 의심 이것은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전쟁에서는. 그치. 그런데 연희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막 울어요. 조조가. 막 울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맏아들을 잃어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뭐 힘내세요. 뭐 이런 정도로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조는 내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전위가 죽어서 슬퍼하는 거다. 얼마나 멋있어 보일까. 그러면 막 속으로 내가 목숨 바쳐도 되겠구나. 그렇지. 예. 그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퍼포먼스. 야. 그것을 하는 겁니다. 서주 대학살이 먼저입니다. 193년 4년 동안. 그 다음 해에 여포가 연주성을 때려요. 네. 그리고 같은 해에 이곽, 곽사의 그 삼보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여포하고 싸우다가 한숨 돌리고 나서 헌제를 옹립합니다. 그 와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장수를 때려서 함락을 시켜놓고는 죽을 뻔하는 거죠. 예, 전이가 죽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포와 싸워서 여포를 죽입니다. 이때가 198년. 예. 그 다음 해에 공손찬이 자살하고 원술도 망하면서 죽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